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800여 분이 동시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좋아요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네요. 예, 좋아요가 1,510개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구독자 수가 지금 많이, 또 한참 많이 늘다가 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은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님, 경활 인물이나 되냐고 윤가가 나라 팔아먹게 생겼는데, 사실 뭐. 권순화님, 나도 따발총을 주시오! 라고. 예. 정경화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겁이 난다.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네요. 은별님, 예. 3명을 구독시켰다고. 예, 감사드립니다. 자, 명신주얼리님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날람새님, 예, 오셨네요. 김필영님도 오셨고요. 정경환님, 네, 윤미정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얘기는요, 유동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동규가 그동안 참 많은 얘기를 떠벌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떠버렸고요. 유튜브 나와가지고도 또 떠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폭로할 수 있는 것인 양, 참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은 그닥, 정말 그닥, 영양가 있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유죄라고? 어떤 부분이 유죄냐? 유죄의 증거를 내놔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요, 유동규가 남욱한테서 숱하게 돈을 요구했고, 숱하게 돈을 받아 썼고, 예. 그런데 받아 쓰는 과정에서 이 남욱이나 김만배가 돈을 잘 안 주려고 하니까 이재명을 팔아먹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헤쳐 먹으려고 돈 달라 해놓고는 남욱이고 또 김만배고 돈을 안 주니까 핑계거리로 이재명 혹은 김용 혹은 정진상을 팔아먹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달라 그러면 안 주니 이재명이 달라 그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돈은 지가 다 써놓고서는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제가 볼 때 남욱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동규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이재명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돈 갖다 주러 가면서 그래 오늘 뭐 김용이 와? 그럼 내가 한번 보고 갈게 들고 가는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이 돈을 들고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일부러 유동규 사무실에 다시 가서 이 돈 가방이 있나 없나 일부러 살펴봤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방을 들고 가서 뇌물 준 놈이 이걸 어디다 쓰는지 누굴 딴 데를 주는지 왜 굳이 확인을 하겠어요? 근데 굳이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 유동규 저거 도저히 못 믿겠어. 저거 이거 이재명 준다고 하는데 지가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주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봐봐. 라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김용이 와? 온다고? 그럼 내가 한번 볼게 돈 들고 가는지 안 들고 가는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김용이 나가는 걸 봤는데 돈을 들고 가는 건 확실히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정민용도 다시 한번 유동규 사무실에 가본 거 아닙니까? 이 돈가방이 있나? 봤나?
그랬다고 보는 게 맞는 건 거예요. 즉 유동규가 지 쓰려고 돈을 많이 뺏어 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가 지 쓰려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재명이니 이런 사람들 팔아먹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유동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재명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팔아먹던 유동규가 드디어 미천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미정님, 나쁜 인간 천벌 받을 거다. 가을 영양제님, 못 믿었겠죠. 그렇죠. 뻔하잖아. 여러분들 같은 믿겠어요? 유동규 얼굴을 봐 믿겠냐고, 믿게 생겼냐고. 에? 그리고 맨날 나 저기 이혼하는데 돈 필요해, 나 전셋집 구하는데 돈 필요해 라고 돈 받아가던 놈이 갑자기 나 이재명한테 돈 줘야 돼, 돈 좀 줘 라고 하면 그 말이 믿기겠어? 안 믿기지. 여러분도 안 믿기고 나도 안 믿겨. 못 믿어요. 당연히 못 믿어. 응? 그러니까 남욱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유동규를 안 믿었던 거 본인들도 안 믿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특히 남욱이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 해가지고 설치고 있는 것이 유동규고요. 그죠? 예.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규가 드디어 이재명을 팔아먹을 레파토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희한하게 잘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재명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못 팔아먹어. 이제 더 이상 팔아먹지를 못해. 레파토리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법정에 나와서는 하는 얘기가 다 뭐였냐? 하루 종일 카더라. 지가 직접 본 거는 없고 전부 다 죽은 김문기가 그렇게 말하더라. 진문기가 그렇게 하더라. 요 얘기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라는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해. 아니, 누가 네 생각이 듣고 싶대? 네가 뭘 봤는지,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 아니야. 법정에서는 그 얘기를 해야 돼.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럽니다. 주관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딱 지적을 해. 짜증을 낸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네, 진짜로 그랬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자, 이거는요 이데일리 보도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김문기 씨를 말하는 거예요. 김문기 씨가 인연을 맺은 시점이 2009년쯤이라고 추측했대. 추측이래. 아니, 김문기는 유동규 지가 데리고 있던 팀장 아니에요? 그죠? 지가 데리고 있던 팀장인데 언제 이재명하고 만났는지 몰라? 이걸 추측을 해야 돼? 예? 이 말이 되나요? 일단 이거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추측을 하죠? 예? 즉, 이 사람은, 유동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지 밑에 데리고 있던 지 부하 직원이었다고. 부하 직원인데 2009년쯤이라고 추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즉 뭐냐? 잘 모르지. 유동규 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야, 김문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유동규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했다. 자, 또 있습니다. 유동규는 김문기가 이재명에게 적지 않게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계공 설립 이후, 성남 도계공 설립 이후 첫 사업이라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가 꽤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 했을 것이라고,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아니, 유동규가 김문기랑 같이 김문기를 데리고 보고를 했던 건 꽤 많았다 쳐. 그런데 대면 보고를 했을 거라고? 아니, 지가 데리고 갔으면은 지도 기억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젠가 뭐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김문기 따라왔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대면 보고를 적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럼 뭐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지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죠. 누가 추측 얘기를 하라냐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법정에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요.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에요. 유동규가 어떻게 추측한다? 이 얘기는 그 얘기 들으려고 유동규 부른 게 아니야. 유동규 니 봤니? 너 봤어? 그럼 유동규 지가 봤으면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추측하고 했을 거라고. 전부 다 추측이지, 추측. 자, 또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 이 기사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김문기 문자 카톡방 알고 보니 단순 홍보 채널. 이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 이 내용도 보면요. 유동규 측에서 검찰을 통해서 제시한 증거입니다. 이재명하고 김문기가 같은 카톡방에 있더라. 그래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더라. 라고 언론에 얼마나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까?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자기들끼리 단톡방이나 개별 톡방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홍보 채널. 카카오톡에서 만들어주는 이재명 홍보 채널 그 단톡방에서 오픈톡방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픈톡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마치 김문기랑 이재명이 가까웠던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의 시작은 유동규죠, 사실. 이걸 보여준 게 유동규였을 거 아니야.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 아이고 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 이게 유동규가 엊그저께 법정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 김문기가 이재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김문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라고 법정에서 유동규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기랑 이재명은 잘 아는 관계예요.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검사가 여기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래? 같이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김문기를 데리고 너 일정에 포함시켰다는 거지. 좋아. 그래서 이재명은 그거 알고 있었어? 네가 이게 포함시켜줬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모르지. 지금 뭐냐? 그 일정에 김문기 씨가 호주 골프 치러 가는 그 일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호주 골프 치러 가는 그 일정에 김문기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야. 유동규는 알았을 거다. 내가 김문기랑 이재명이 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시켰어. 그래서 그래 이재명이 그걸 알아? 그건 모르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또 있습니다. 유동규가 또 이런 얘기도 했대.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통화한다고 들었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검찰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의사를 확인했느냐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들었대 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유동규는 김문기하고 이재명이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대. 통화한다고 들었대. 지가 통화하는 거를 직접 듣지는 못했고 통화한다는 내용을 알지는 못해. 이보세요. 통화한다고 들었대. 자, 피고인과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기가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냐라고 묻자 유동규는 이재명이랑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지가 직접 본 게 아니야. 통화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들었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김문기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너 진짜 이재명하고 통화를 해? 안 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김문기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거는 아무런 법적으로 근거가 증거가 안 돼요.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어? 들었다. 그래 직접 봤냐? 확인했냐? 그건 모르죠. 들었다. 그래서 확인했냐? 모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과연 이재명을 아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사실 유동규도요. 이렇게 보면은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서로 또 따로 통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지도 모르면서 그냥 검찰이 요구를 하니까 검찰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진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들었지 모르지 이게 뭐 예 여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유동규는 적어도 김문기에 대해서 김문기가 이재명을 잘 아는지 이재명하고 가까운지 유동규 지도 몰라. 모르면서 지금 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증언이랍시라고 한 거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검찰은요, 유동규를 이 법정, 적어도 선거법 관련된 법정,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재명이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이 법정에 유동규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유동규도 가만 보면은 김문기가 어떤 사람인지, 김문기가 이재명과 친한지 지도 잘 몰라. 지 부하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놈이, 이재명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 이재명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냐고. 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그 얘기를 어떻게 증언해? 그러니까 검찰은 유동규를 꺼내오는 것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를 이 법정으로 끌어내면은 언론 플레이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는 여기 나와서 떠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당장 유동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 이번 수사,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 만났다. 첫 번째 법정 대면이라고 기사는 엄청나게 나갔는데 막상 법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그닥 기사가 많이 안 나와. 만약에 유동규가 아주 제대로 된 증언을 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전부 다 뭐 들었다, 잘 모른다. 기껏해야 한다는 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얘기했다는데 거짓말은 지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들었다?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지가 어디 법정 증언을 나와요. 자, 그리고요, 제가 거짓말은 유동규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요, 그 지난 금요일 법정에서 하루 종일 김문기가 그렇게 말했다. 김문기가 그렇다 하더라. 이 얘기만 반복합니다. 김문기가 극하더라. 유동규의 진술은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김문기가 극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데? 김문기가 극하더라. 김문기가 안다더라. 김문기가 전화했다더라. 이 얘기가 유동규가 한 거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카더라라는 거, 즉 전원이죠. 전원. 전문 증거라고도 하고요. 이 전원은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소환을 해서 니 진짜 극했나? 니 이제 그런 말 했어? 라고 확인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김문기 씨는 돌아가셨어요. 유동규는 아마 이미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법정에서 소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요. 지 멋대로 막 떠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가 여기서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이라는 게 드러날 리 없다라는 게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지 주장이라든지 지 생각, 심지어 극하더라 이런 얘기만 마구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취재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김문기가 그렇게 말하더라, 김문기가 극하더라 라고 떠들어도 아무도 지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전 성남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서. 유동규는 되게 못된 놈이다. 지가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 부하가 지를 제끼고 시장이랑 직접 통화하는 걸 알았다면 아마 죽여버렸을 거다. 유동규는 그렇게 못된 놈이다. 절대로 지 밑에 있는 부하가 지를 건너뛰고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 직거래를 한다. 두 눈 뜨고 못 본다. 가만 안 놔뒀을 거다. 노발대발했을 거다. 여러분 와닿죠? 유동규가 지금 한 행동을 보세요. 예. 보면은 누구야? 나무 뺨도 막 때리고 그러잖아. 니 때문에 내가 시장님한테 입장이 곤란해져서 뺨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런 자가 지 밑에 지 부하도 아니고 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인데 지하고 같이 일하는 사업 파트너인데 사업 파트너가 지랑 지한테 얘기 많이 안 해줬다고 열받아가 뺨을 때리는 사람인데 만약 지 부하가 지혜를 제끼고 시장하고 직거래한다 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절대로 가만 안 있었지. 아마 네가 나를 제끼고 시장님하고 직거래하냐? 라고 노발대발했을 거다. 라고 합디다. 저는 그 말 듣는데 바로 탁 와닿더만요. 유동규라는 사람의 성격하고 그간에 드러나는 행동 이런 거랑 딱 맞춰볼 때 오 그래 그랬겠네. 자 바로 이런 얘기를 한 성남시 관계자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 줍디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래. 그 누구한테도 하지 말래. 그냥 기자님이 하시고 기자님이 그 보도하시는 데만 쓰시고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볼 때 유동규는 되게 못돼 가지고 지 부하가 이재명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 지 건너뛰고 직접 통화하는 거 알았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다. 노발대발했을 거다. 두들겨 팼을 거다. 네가 나를 제끼고 시장하고 직거래하냐? 라고 했을 거랍니다. 그런데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친하다고요? 유동규는요, 김문기를 잘 몰라요. 아마 유동규는 김문기를 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끌고 다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는 유동규가 저질러 놓은 거를 설거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제 취재한 바는 그래요. 유동규가 저질러 놓은 거를 설거지한 사람이 김문기예요. 김문기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유도 사실은 유동규가 저질러 놓은 똥 싸놓은 거 치우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가 더 오래 뒤집어 쓸 것 같은 상황이 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지 이게 이재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워 보여요.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싼 똥을 가장 열심히 치워준 사람이 김문기고요. 치우다 오히려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 압박감을 제대로 못 견디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요. 그 책임을 다 이재명한테 떠넘기고 있네요. 정말
못된 놈이죠. 배동원님,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유동규는 옛말까지 확인시켜주는 인물입니다. 아이고 이런님, 확 오네요. 저한테도 그런 상사가 있었죠. 임채정님, 장 기자님 잘 보셨어요. 2021년 여름부터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미 신임을 저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녹색어깨님, 빙고. 빙고라니까, 빙고. 달리 빙고가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제 취재한 게 여러분들도 막 바로 탁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 예. 유동규의 일단 외모로 그러니까 좀 그렇다. 외모도 그렇고, 예. 그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는 게 탁 와닿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문제는 이제 거짓말은 유동규가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동규가 꽤 그럴싸하게 뭔가를 꾸며대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꾸며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어떻게 줬고 세 차례 나눠줬고 어서 줬고 이렇게 막 꾸며댈 때까지만 해도 꽤 그럴싸하게 꾸민 뭐 소설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드디어 필력에도 그 필력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동규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카더라라는 말 외에는 도대체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영